자, 문제 8번이에요. 다음은 임신성 고혈압에 대한 교육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임신성 고혈압 역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밑줄 친 기억에 대해서 설명할 것, 밑줄 친 니은의 양리작용에 대해서 설명할 것, 밑줄 친 디귿의 명칭을 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신성 고혈압이고요. 임신성 고혈압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HELLP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HELLP 증후군 주로 중증 자간 전증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양상입니다. 병리적인 소견은요, 물었어요? 얘가 확진되면 분만 진행해야 돼요. 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 줄 거거든요. 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중화제 얘기를 하고 있죠. 설명, 양리작용, 명칭. HELLP 증후군 볼게요. 주로 중증 자간전증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양상으로 용혈, 헤몰라이시스, H. 자, 간효소가 증가한다. 엘리베이티드 리버 엔자임. 그리고 저혈소판 혈증, 로우 플레이틀렛. 중요한 병리적 소견을 나타낸다. 용혈, 간효소 증가, 혈소판 저하. 이 세 가지가 HELLP입니다. 자, 임신 36주 이전의 증상이 나타나고 36주 이전 바이러스 감염과 비슷한 오심구토, 권태감을 호소하면서 흉통이나 우측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혈압은 심한 자간전증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아 이완기압이 90 이하일 수도 있고 단백뇨가 나타나지 않거나 늦게 나타나기도 한다. 자간증의 증상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인부의 상태를 자세하게 사정하고 안정시키자. 혈소판이 2만 이하래요. 10만까지는 가야 되는데 2만이래요. 얘 이하일 경우 혈소판 수혈해 주셔야 돼요. 태아 상태 당연히 계속적으로 사정해야겠고 HELLP 증후군이 확진되게 되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분만 진행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분만 진행. 30주 이상이다. 그러면 옥시토신 이용해서 유도분만 실시하고 임시 30주 이전이다. 그럼 제왕절개 분만을 해야 합니다. 30주를 기준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 황산 마그네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간증, 자간전증, 임신성 고혈압에서 황산 마그네슘 MgSO4를 사용합니다. 얘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해서 경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거예요. 치료적 혈중 농도가 4.0에서 7.0, 4.0에서 7.5, 4.0에서 7.5. 근데 봐요. 8로 넘어가게 되면 반사가 소실돼요. 지금 중추신경 억제잖아요. 7.5까지가 치료 혈중 농도인데 8로 넘어갔더니 반사가 소실돼. 이 수치가 너무 근접한 거예요. 그래서 혈중 농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12에서 15면 호흡이 억제돼서 호흡이 정지돼요. 호흡 정지되면 죽는다는 얘기죠. 25 이상이 되면 심장 활동이 정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적 농도를 모니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산 마그네슘을 투여되는 인부를 위한 간호중재, 활력징후를 계속적으로 측정해야겠다. 왜? 지금 이런 독성 반응이 나타나는데 호흡이 억제되잖아요. 활력징후 측정해야죠. 호흡수가 12회에서 14회분 이하다. 맥박 혈압이 떨어진다. 중단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여되는 경우, 매 4시간마다 간헐적으로 투여되는 경우 투여되기 바로 전에 심부검 반사를 확인한다. 왜요? 8 넘어가면 반사 소실이거든요. 심부검 반사 여러분들 봐주셔야 돼요. 왜? 기출에서 물었어요. 심부검 반사 등급 뭘 의미해? 물었단 말이에요. 물었으면 우리는 무조건 기억입니다. 0 무반응. 주의하셔야 될 것은 포지티브 2가 정상이라는 거. 이게 포인트였어요. 1 포지시다. 느리거나 감소되고 3 포지시다. 약간 과도하고 자, 4까지 올라가면 간헐적이거나 일시적인 경련이 있는 것이다. 간대성 경련. 자, MgSO4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간호중재 계속 봐요. 중추신경계 반응을 사정해야겠다. MgSO4 주면 중추신경계 억제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 억제가 과도하지 않게끔 계속해서 사정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으로 시작해서 졸림, 기면, 부정확한 발음, 운동실조증,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지는 경향,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사정한다. 중추신경계 반응 사정. 시간당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합니다. 소변의 비중 알 수 있죠. 우리 체액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단백뇨, 임신성 고혈압의 증상이고 색깔 양을 확인하고 시간당 소변이 30 이하로 넘어가면 핍뇨잖아요. 그렇게 되면 황산 마그네슘의 독성 반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황산 마그네슘 사용으로 인한 독성 반응을 확인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열감, 갈증, 발한, 반사 감소, 저혈압, 무기력이 나타날 수 있다. 후기 증상, 중추신경계 기능이 억제된다. 호흡 부전된다. 저칼슘혈증, 부정맥, 순환장애, 폐하섬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황산 마그네슘 독성 반응으로 호흡이나 심정지가 나타날 때 빨리 해결해 줘야 되죠. 호흡, 심정지 나타났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럴 때는 중화제로 사용할 수 있는 10%의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침상 옆에 둔다. 중화제로 사용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항상 침상 옆에 준비해 둡니다. 호흡 정지식 5에서 10ml 큐발런트를 3분 동안 서서히 정맥 주입하면 됩니다. 중화제가 뭐라고요? 10% 칼슘 글루코네이트. 자, 문제 갈게요. 임신성 고혈압이다. HELLP 증후군은 주로 중증 자간전증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양상인데 병리적인 속엔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용혈되고 간효소 증가하고 혈소판은 감소하고 저혈소판증 이렇게 3가지가 병리 증상이다. HELP 증후군이 확진되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분만을 진행하는데 30주 이상이면 옥시토신 이용해서 유도분만, 이전이면 제왕절개 분만을 한다. 자, 황산 마그네슘 MgSO4의 작용 기전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중추신경계를 억제해서 경련을 감소시키겠다 라고 했어요. 자, 투여되기 전에 반드시 신부검 반사 확인하자. 왜? 8만 넘어가도 반사 떨어지니까. 시간당 소변량이 30ml 이하다. 이거 독성 반응이야. 독성 반응 의심해 볼 수 있다. 혈압이 떨어지면 중단해야겠고 중화제 항상 침상 옆에 둘 수 있어야겠다. 이 중화제가 뭐라고요? 10% 칼슘 글루코네이트라고요. HELLP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 9번. 다음은 학교 보건 사업을 위한 학교 간호 과정에 대한 보건교사 연수교재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학교 간호 과정이 나오고 있고 평가 지표 뭐 쭉 보이고 있고요. 작성 방법. 보건교사 연수교재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는 문장 1개를 찾아 그 내용을 바르게 서술할 것. 괄호 안의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도나 베니안의 평가 범주를 적용했을 때 니은 중에 과정평가에 해당하는 지표를 모두 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찾으라고 하는 걸 보니 우리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야겠습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도나베니안의 평가의 범주를 알고 있니? 물었어요. 평가의 범주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간호과정 중에 사정진단 계획 수행 평가 물론 각각의 내용들 중요하죠. 근데 이 평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평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도나베니안이 얘기하는 평가의 범주 기억해야겠고 체계 모형을 이용한 평가의 범주 기억해야겠고 그리고 논리 모형에 의한 평가의 범주 역시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 2가지 도나베니안이랑 체계 모형에 의한 평가의 범주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기출을 했어요. 뭐가? 논리 모형을 적용해서 평가해보세요 했단 말이에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볼게요. 학교 간호과정 이렇게 합니다. 간호사정을 해야 돼요. 자료 수집하고 자료 분석하고요. 그러면서 SWOT 분석을 통한 전략이 나오네요. SWOT 분석. 이 점점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억 얘기해봐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계획에서 목표 설정, 수행계획, 수행계획에서는 어떤 간호활동을 할지, 어떤 수단을 할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계획해야 되잖아요. 그때 기준이 있어. 이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평가 지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평가 지표를 보고 도나베니안의 평가 범주 적용해서 과정평가 찾아봐 라고 얘기를 했죠. 역시 사례입니다. 자, SWOT부터 볼게요. SWOT, S, 강점, W, 약점, O, 기회, T, 위협. 그래서 SWOT죠.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 조직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우리 조직 외부의 환경이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인지 기회인지 위협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점이고 기회일 수 있고 우리 내부는 강점이고 외부는 기회일 수 있고 내부는 강점이나 외부는 위협일 수 있고 내부는 약한데 외부가 기회야. 내부는 약한데 외부도 약해. 이렇게 네 가지를 조합할 수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조합에 따른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게 SWOT예요. 조직의 내부와 조직의 외부를 살펴보고 어떻게 사업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한번 전략 짜보자 라고 하는 것이 SWOT 분석입니다. 자, 조직이나 사업의 강점, 약점, 주의 환경의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전략적 기획으로 현황 분석의 한 방법이다. 현황 분석이잖아요. 지금 우리 내부의 현황, 외부의 현황,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겠다. SWOT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내부에서는 강점, 약점을 보는데 강점은 조직이나 사업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조직의 속성이다. 도움이 되는. 약점은요, 조직이나 사업의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는 조직의 속성이다. 외부 환경, 기회와 위협으로 나눈다. 기회, 조직의 사업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요인, 외부에서. 위협, 조직의 사업의 목표에 저해하는 요인, 외부에서. 이거 가지고 전략을 짜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줘요? 내적으로 강점, 약점, 외적으로 기회, 위협. 내적으로는 강점인데 외적으로는 기회야. 둘 다 플러스 플러스죠. 외부 환경이 유리하고 내부 역량에 강점이 있다. 그럼 이때는 사업을 확대해야 돼. 확대해야 돼. 완전 호황이죠. 이때는요. 내부는 약해. 근데 외부는 유리한 거야. 그런 경우에는 내부를 조금 단속할 필요가 있겠네. 어떻게? 구조조정이나 혁신운동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자. 조직 내부를 강화시키자. 자, 조직 내부는 강점인데 외부가 위협이에요. 자, 내부 역량에는 강점이 있지만 외부 환경이 불리한 경우 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상자를 개발한다. 새로운 대상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내부 약점, 외부도 위협. 외부 환경도 좋지 않은데 내부 역량도 취약해요. 사업하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축소해주면 돼요. 확대하고 축소하고 내부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대상자를 새롭게 찾고 이런 전략 들어가면 됩니다. 자, 도나베니안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시기에 따른 평가의 범주예요. 평가의 목적을 무엇에 두고 하였는가에 따라 투입 현실 모양의 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자원의 포인트를 맞출 거야. 자원을 투입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자원을 과정 속에 넣을 거예요. 상호작용 시킬 거잖아요. 변환시킬 거예요. 그 과정을 보고 마지막에 산출을 볼 겁니다. 결과를 볼 거예요. 자, 자원을 그 투입하는 과정에서 보는 것을 구조평가. 자원을 투입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살펴보겠다. 그 자원과의 상호작용,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본다면 과정평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는데? 라고 얘기하면 결과평가입니다. 중요한 거. 도나베니안, 얘는 무조건 사례 속에서의 대입이에요. 단순하게 안 물어볼 거예요. 구조평가,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위한 자원의 투입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자원을 투입한다. 자원을 잘 구조화시켜서 만들어서 넣겠죠. 보건사업에 투입된 보건의료인의 수, 전문 인력의 투입 정도 미리 구조화시킨 다음에 계획한 대로 넣을 거라고요. 계획이 되어 있고 계획한 대로 넣습니다.
구조화되어 있다고요. 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시설, 장비, 투입된 기간, 보건 사업을 위한 정보의 수집이 이미 되어 있죠. 자원이 마련되어 있죠. 그럼 구조평가예요. 과정평가예요. 그 중간 과정을 봅니다. 자, 프로그램 운영이 사업 계획 시 수립된 업무 표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프로그램 수행 정도를 조사하고 서비스의 질 평가, 질 개선 측면을 고려하자. 수행 정도를 파악해 보면서 지금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고 있어? 서비스의 질이 괜찮아? 괜찮은 서비스의 질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가를 본다면 과정입니다. 목표 대비 사업의 진행 정도예요. 목표 대비 결과를 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진행 정도입니다. 그럼 과정이에요. 사업의 일정표와 비교해서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진행, ing를 봅니다. 자, 사업의 적절성, 사업의 효율성, 얘 결과로 보고 싶거든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자원과 같은 예산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가? 자, 보세요. 자원과 예산이 제대로 마련돼 있어? 라고 한다면 여기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냐? 이렇게 묻는 문제는 과정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기 너무 좋은 문제거든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자원의 양적 충분성, 자원의 질적 수월성, 자원의 활용 정도, 자원 관리 체계 적합성, 예산의 충분성, 집행 시기의 적절성, 예산 사용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여러분들이 자원 얘기가 나오고 예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일로 간다고요. 근데 여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라면 얘는 과정으로 가주셔야 돼요. 자, 사업자, 이용자의 특성. 자, 사업의 이용자. 우린 여기서 세팅을 하고요. 사업을 하면서 이용자들이 오죠. 과정에서 평가해야 될 문제예요. 이용자의 특성은 목표 집단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이용의 형평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얘기는 과정에 대해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사업 전략 및 활동의 적합성과 제공된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질 수준이 확보되고 있어? 괜찮은 서비스 주고 있니? 사업을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변화시켜야 할 사업의 내용이 확인되는가? 중간중간에 계속적인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계속 확인을 한다고요. 그때 변화돼야 될 게 있는가? 사업 목표 수정과 필요성 여부가 확인되는가? 과정에서 할 얘기입니다. 자, 결과에서 얘기를 해봐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사업 종료 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이나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 평가해봤어.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달성했어. 그래, 끝내는 것도 괜찮지. 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한 판단은 결과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업의 목적과 목표 달성했는가 달성하지 못했는가? 당연히 결론에서 할 얘기. 사업에 의해 야기된 의도되지 않은 결과는 없었는가? 결과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업이 사회적 형평성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가? 조직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 사업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마지막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사업이 가능한 대안은 무엇이고 다른 대안과 비교할 때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마지막 결론. 다른 상황에서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 얘를 봐야 얘를 적용시켜서 다른 것도 비교해서 볼 수 있죠. 사업을 지속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결론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자,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잘못된 거 찾아야 되고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 써야 되고요. 도나베니안 적용도 시켜야 돼요. 자, 학교 간호 과정입니다. 학교 간호는 보건교사의 지식과 기술로 이루어지는 직접 간호, 보건교육, 보건관리를 포함한 간호 활동을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역사회 간호는 지역사회 간호의 틀만 이해하면 다른 것들 다 대입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대상에 간호를 제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달성하는 거야. 대상에 간호를 제공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해. 그게 간호 과정이야. 자, 간호 활동을 할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호 활동을 할 때 우리는 수단이라고 하는 걸 써. 그리고 이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것은 건강이다, 질병이다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기능 연속 지표로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지역사회 간호의 틀이죠. 지역사회가 우리의 대상자잖아요. 지역사회의 하위 체계는요, 가족도 있고, 학교도 있고, 산업간호도 있고, 그죠? 개인도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 제공한다?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 제공한다? 학교를 대상으로 간호 제공한다?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그럼 간호는 뭐가 있어? 직접 간호할 수도 있고, 보건 교육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어. 이것만 잘 해놓으면요, 학교 보건이든 가족 간호든 산업 간호든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강조하죠. 큰 틀,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 과목에서, 그 단원에서 내가 특징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 암기해야 될 것 추려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 하위책이니까. 자, 보건교사는 간호과정을 적용해서 나오잖아요. 간호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수단으로 간호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간호 목표를 달성한다. 지금 틀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역사회 대입해봐요. 산업간호 대입해봐요. 똑같아요. 간호 대상과 간호 목표의 관계에는 기능 영속 지표로 연결된다. 뭐가 다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얘기는 간호 사정이야. 간호 사정이라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얘기죠. 자료 수집 얘기, 자료 분석 얘기입니다. 자, 자료를 분석할 때 SWOT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짜겠대요. 자, SO 강점이고 기회야. 강점이고 기회야? 그러면 사업 확대라고 얘기했어요. 간호 활동의 구조,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ST예요. 내부는 강점이고 외부는 약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외부, 대상을 바꿔주면 된다. 개발하면 된다. WO입니다. 내부는 약한데 외부는 기회야. 그렇다면 내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해. 조직의 역량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WT입니다. 둘 다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보건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나오면 돼요. 자, 학교 간호 계획으로 가볼게요. 자, 계획으로 가게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목표를 설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거? 어떤 활동을 할 거야? 어떤 수단을 이용할 거야?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의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기술적 타당성, 두 번째 경제적 타당성, 세 번째 사회적 타당성, 네 번째 정치적 타당성. 자, 뒷얘기를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뭘? 틀렸다는 걸.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일단 먼저 크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구조화를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살붙이기를 해야지 한 줄 한 줄 공부를 하다 보면 그 한 줄의 의미는 잘 알지만 이 한 줄이 어디 갖다 붙는지 헷갈리기 시작하실 거라고요. 큰 틀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간호 활동과 수단의 기준 네 가지가 뭔지 아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적 타당성 맞죠? 경제적 타당성 맞아요. 사회적 타당성 맞죠? 정치적 타당성이 아니잖아요. 이 안 읽어봐도 이게 아니에요. 근데 봐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기술적 타당성,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효과가 있어야 돼. 아, 이런 수단이어야 하지.
경제적 타당성, 경제적으로 시행 가능하고 효과가 분명해야 돼. 당연한 얘기. 사회적 타당성, 사업 대상자들이 얼마만큼 수용도를 갖는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얘도 맞는 얘기야. 정치적 타당성, 목표 달성 행위가 법률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장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법률 제도적, 정치적이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버리면 다 맞는 얘기 같다니까요. 따라서 틀부터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크게 먼저 보시라고요. 정치적 타당성은 여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건기획에서 나와요. 보건기획의 기준으로서 정치적 타당성이 들어가고, 이 정치적 타당성은 각계각층에서의 지지도를 의미해요.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법률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얘는 맞냐고요? 맞아요. 얘가 맞으면 정치적 타당성이 아니라 무슨 타당성이 나와야 한다고요? 법률적 타당성이 나와야 한다고요. 얘는 정치적 타당성이 아니라 법률적 타당성이야. 다시 말해 간호활동 수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법률적 타당성이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간호평가 계획입니다. 평가의 지표를 보여주면서 도나베니안 평가 범주 적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해봐야죠. 자원과 예산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가? 자, 보세요. 자원과 예산이 제대로 마련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구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가? 얘는 과정 속에서 할 얘기라니까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자원이 계속적으로 조달되고 있어? 이건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보건사업을 위한 정보 수집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 자, 정보 수집하는 거 미리 구조화로 다 시켜놨어야죠. 그럼 얘를 가지고 사업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구조예요. 사업 이용자의 특성은 내가 일단 사업을 딱 마련해 놓고 사업을 하면서 이용자가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디서?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 수준이 확보되어 있는가? 서비스라고 하는 건요,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서비스는 만들어지면서 바로 소비가 돼요.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얘 어느 단계? 과정 단계. 사업을 지속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어디서 할 얘기? 결론에서 해야 될 얘기. 사업 계속해도 돼? 그만할까? 확대할까? 결론에서 할 얘기. 사업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마지막에 판단해야죠. 사업 전략이 효과적이었는가? 효율적이었는가? 마지막에서 해야 될 얘기입니다. 뭐라 했어요? 평가범주 적용했을 때 과정평가에서 할 얘기는 과정평가에 해당하는 지표를 모두 제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했던 거. 그래서 결론 내리시면 돼요. 예산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가? 이용자의 특성은 질 수준이 확보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과정평가입니다. 도나베리안. 무조건 사례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 구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게 사례 속에서 뽑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